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산 겨울대파가 또다시 산지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LG 헬로비전 특별대담에 출연해 여수의 관광산업과 섬 박람회, COP28 등 국제행사 유치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퇴원한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 홍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중국에서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1명이 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28명입니다. 28번째 환자는 30살 중국인 여성으로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25살의 11번째 환자가 10일 만에 완치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퇴원했고 2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국내 의심 환자는 총 3,600여 명으로 10일과 비교해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 교민 17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3차 전세기는 11일 저녁 8시 45분에 출발해 12일 아침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주민 반대는 없어 격리 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 4만 2천 명, 사망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대비 감염자 수는 2,400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 늘어난 겁니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3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일본,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4만 3천여 명입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 42명, 태국 32명, 한국 28명, 일본 26명 순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지금까지 135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국인이 14명 있는데 감염 확진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산 추세가 꺾일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소독을 실시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고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39 혹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목포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관에 있는 국제교류교육원 객원숙소 21곳에 생활관 입사를 신청한 중국 유학생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학교에는 학부생과 한국어 연수생 등 61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자가격리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하는 학생들은 무안군 보건소와 목포대학교 의료센터 직원 등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한 명은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91명인 초당대학교는 입국하는 학생들을 스쿨버스를 통해 이송할 계획이며 자체 기숙사 공간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할 방침입니다. 기숙사에서 층별로 구분해 학생들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순천대학교도 중국인 유학생 27명에 대해 입국하는 시기에 맞춰 별도 공간에서 2주 동안 관리할 예정입니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학교 안에 마련된 시설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같은 규모의 학교에 비해서 중국 유학생 숫자가 많지는 않는데요. 현재 이제 저희는 이 학생들이 이미 지금 귀국해서 14일 이상 지난 학생들이 있고요. 현재 이제 앞으로 귀국할 학생들이 지금 현재 27명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2주 동안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기숙사에서 분리해 1인 1실의 공간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이제 생활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또 2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격리를 14일간 하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상태. 대부분 대학들의 개강이 2주 정도 연기되면서 상황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하죠.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을까요?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공군이 여객선 터미널 2곳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공군은 고흥에서 제주 여객선 터미널과 나로도 여객선 터미널 2곳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버스 터미널에 보건소 인력을 투입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했으며 방역소독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350억 원, 소상공인에게 150억 원 등 500억 원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은 한 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거나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업 상태에 놓였거나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 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의 경우 납부 기한을 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앞으로 과사될 지방세도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에서는 주요 여객선 터미널에 열감지 장비를 설치해 선제적 차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각 매표소와 주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임자면 진리선착장을 시작으로 각 매표소와 공중화장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복지회관이나 공중목욕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채소 가격이 폭락하고 수입산 농산물까지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농산물 산지 폐기라는 극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대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년 농사를 망치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에서 30여 년간 대파 농사를 지어온 손일종 씨.
올해 대파 농사가 평년보다 작황이 좋아 풍작을 이뤘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소비는 줄어들면서 출하까지 부진해졌고 그동안 피땀 흘린 농사는 갈아엎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어놓으면 어느 정도 비용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이렇게 대파 농사를 짓는 우리 생산자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폐기한다 해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좀 해주시면 못 팔고 있는 우리 생산자들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진도의 경우 하루 평년 출하량 10,000톤의 40%에도 못 미치는 약 3,600톤만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밭대기 거래가 거의 사라진 탓입니다. 3.3제곱미터당 10,000원 선에서 거래됐는데 최근 나오는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대파 주산지인 진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작황이 좋아 풍작을 이뤘지만 소비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결국 산지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전남산 겨울대파는 전국 재배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 대파 생산량은 평년 대비 11% 많은 12만 5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둔화 등으로 가격은 평년 절반 수준에 그쳐 올해 1월 도매시장 상품 1kg당 가격이 724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결국 전라남도는 겨울대파 수급 안정을 위해 일부 생산량의 시장 격리 등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산지 폐기하겠다는 것. 최근 주산지 시군과 농협, 생산자 대표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겨울대파 161헥타르를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확량도 좀 많이 나오다 보고 또 재배 면적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출하 자체가 조금 어렵고 농업인들이 너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제 대부분 채소 가격 안정제에 들어왔던 그 농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도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대파 소비를 위해 수도권 등에서 캠페인과 장터 등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초기 시장 격리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로 산지 폐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산지 폐기. 실질적인 대안까지 없는 지금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 했는데요. 여수시의 관광산업과 섬박람회, COP28 등 국제행사 유치 전반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5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이 방문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관광지로 우뚝 선 여수시.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 현재까지 관광시설은 충분히 늘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시기라며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이 1조 원을 투자해 호텔과 골프장 등을 짓는 경도 해양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섬 자원을 개발해 지속적인 관광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관광이 지속 가능한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우리 여수를 찾아서 굉장히 즐겁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잘 쉬고 간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그 컨텐츠, 볼거리 뭐 이런 게 있어야 또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 컨텐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여수시는 여수와 고흥을 잇는 섬 11개 구간이 모두 연결되는 2026년쯤 섬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자원을 활용해서 전 세계 210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열겠다는 겁니다. 내년쯤 기획재정부에 국제 행사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데 오는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확정할 수만 있다면 섬박람회 개최는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앙부처에 설득하는 그런 노력, 또 우리 10개 도시의 시민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릴레이 홍보, 또 모의 총회 이런 것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등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환경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소를 만들었고 도시대기 측정망을 11곳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수소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시작해 더 나은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역학조사라든가 환경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방식이라든가 이 비용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잘 앞으로 이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고 또 약속한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 그 인력 사정이 어렵습니다만은 전담 부서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5년째 관광객 1,300만 명이 찾고 있는 도시 여수. 굵직한 국제행사 유치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에 집중하면서 미래 해양 관광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일부 예비 후보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이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조회한 후보자들에게 감점이나 불이익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목포와 나주,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일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 조만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관위는 조회한 권리당원의 수가 심할 정도로 많다고 판단되면 후보 신청을 무효 처리하고 경미할 경우 경선에서 10%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정 후보가 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목포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해당 입지자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적법한 확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비후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후보 등록 과정에서 민주당이 홈페이지에서 권리당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추천서를 받기 위한 합법적인 열람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도군이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센터가 지난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창호 진도군청 인구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진도군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센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청년센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 31일 청년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진도군도 다른 전남의 시군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 취업과 창업을 비롯한 일자리 컨설팅,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그리고 청년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 청년센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청년센터는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창업 상담실과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 공간인 청춘 동아리방, 그리고 청년정책 정보 검색과 정보 교환 공간인 온라인 청년센터, 또 청년들의 관심 주제에 따라 교육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다목적실,
그리고 청년 창업 제품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청년센터를 열게 되면서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노인층과 유아층의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공간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또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청년들의 소통, 교류가 활발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진도에 정착해서 인구 유출 방지를 넘어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쉽게 이용하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용 시간과 장소, 방법, 그리고 청년센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청년센터는 진도 향토문화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청년센터가 진도군 청년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필요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취업과 창업,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스쿨, 일자리 상담, 청년 팝업 스토어, 청춘 희망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의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토목 건축 직류에 대한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재실시합니다. 최근 실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에서 필기 시험 과락자가 다수 발생해 선발 예정 인원을 충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미충원된 인원 선발을 위해 오는 3월 재시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규모는 토목 건축 2개 직류 5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시험 과목은 일반 토목은 물리와 응용 역학개론, 측량 건축은 물리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각각 3과목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장애인 택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완도군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는 사전 예약제로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지만 공기질이 말썽이었는데요.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차츰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mm에서 3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고요. 목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남은 한 주간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봄이 시작된 건 아닐까 착각이 들 만큼 많이 포근한 요즘인데요. 이번 한 주간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